오늘 월요일 특별 게스트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스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더위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하여튼 이번에도 지역에서 뭐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아예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자제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한번 행사를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덥더라고요. 정말 뭐 오늘 저희가 나올 주제는 아니지만 전 요새 그 얘기를 사석에서 많이 하는데 의학과 바이오 기술은 발전해서 수명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기후 이 재앙이 덮쳐서 인류가 멸종되지 않을까 그 걱정이 사실 좀 많이 들어서 요새 하여튼 이번에 러브버그 사태도 그렇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뭐 도저히 그전에 상상도 못할 기후 재앙들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우리 정치와 우리 정책도 그런데도 굉장히 포커스를 좀 맞춰서 네. 여야가 진짜 그리고 정말 머리 좋은 분들이 진짜 두뇌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것도 솔직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예. 꼭 우리 주진우 의원님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그런 데도 좀 이렇게 정치적인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주제는 뭐 가장 큰 덩어리의 주제가 오늘 이제 지금 시작됐겠죠. 우리 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네. 우리란 건 우리 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말버릇입니다. 자 인사청문회 장관 청문회 슈퍼위크 이제 방금 시작됐습니다. 워낙 의혹 많은 장관이 많은데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면 이 장관 후보 이 장관 후보는 화력을 선택 집중해서도 꼭 낙마해야 된다. 당위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할 전략이다 하는 분을 순서대로 한 몇 분 뽑아주시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일단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깨끗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업무를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능력과 도덕성을 같이 보는 건데 네. 도덕성 자체가 능력인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세 전력이 있는 사람을 국세청장으로 쓸 수 없듯이 그렇죠. 병역 기피제를 국방장관 쓸 수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논문 표절 관련된 이진숙 후보자는 전 사실 거의 낙마 영순이라고 봅니다. 1번이 이진숙. 네. 예. 예, 왜냐하면 뭐 그냥 자녀를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교육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법을 위반한 교육부 장관. 이거는 좀 솔직히 그래 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이 안 선다고 할까요? 예. 그분의 도덕성을 국민들이 눈을 감아준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분이 교수를 오래 하셨는데 그 민주당과 어떤 신뢰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거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냥 믿고 한번 맡겨봐야 되는데 네. 법을 위반했고 또 논문을 표절하는 거를 감독해야 될 부서고 요새 사실 우리나라가 먹거리가 결국은 첨단 기술밖에 없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 첨단 기술을 비롯해서 많은 분야에 있어서 논문을 옛날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고 또 훨씬 힘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또 표절한 대상이 일반 교수 거 동료 교수 걸 뺏겼으면 그 교수가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제자 걸 뺏긴 거예요.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저희가 뒤에 또 집중적으로 다룰 테니까 1번을 이진숙. 네네네. 그 한번 순서를 2번은 네, 이번은 이제 강선우 후보자죠. 강선우 여성가족.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역할인데 본인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자기 보좌진한테까지 갑질을 하고 예. 그 갑질 논란이 일었을 때 그 행태를 보면 민주당의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오히려 용기를 내서 피해를 폭로한 사람들을 마치 이상한 보좌관, 문제가 있어서 쫓겨난 보좌관이 날 모함하는 거야. 일종의 2차 가해거든요. 예. 예전에 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성범죄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유명한 맞습니다. 말을 남기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2차 가해라는 말이 더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2차 가해 행위이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의 행태랑 너무 맞질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탈세자의 국세청장, 네. 병역 기피자의 국방부 장관 시키는 거와 다름 없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한 명만 더 꼽자면은 예. 저는 지금 현 상황과 관련해서 정동영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라서 사실 의원들 사이에 이분이 성격이 좋으신지 평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욕하는 분은 잘 보지를 못했는데 예. 요번에 밝혀진 걸 보니까 이분은
사실 이제 좀 그 연차도 높으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고위공직자로 인사청문회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태양광 산업을 한 겁니다. 그 예. 태양광 그 소위 배우자, 예, 예. 예, 배우자, 자녀들, 동생. 근데 그 과정이 태양광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지급해가면서 비싼 값에 전기를 사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한전이 이제 좀 대규모의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들을 배불릴 수는 없으니까 이 소규모 태양광 업자에 대해서만 20년간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줘요. 예, 예.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앵커님하고 저하고 세금 낸 거에서 예. 그분들 태양광 비용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대규모 업장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거 쪼개기 지분을 해가지고 지분을 작게 사는 거죠. 예. 그러면 노 리스크 투자가 되는 거죠. 그냥 네. 돈이 그냥 계속 들어오는. 그냥 뭐 이런 한금알에 낳는 거위 같은 거죠. 한금알 거위. 한전이 적자가 20조가 되든 30조가 되든 상관없이 20년간 바인딩된 그러니까 20년간 확정적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냥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전이 돈을 안 주면. 그러니까 굉장히 20년간 꽂을 수 있는 빨대를 반칙을 통해서 꽂았다. 이러면 저는 그건 좀 맞지 않지 맞습니다. 않냐. 그것도 참 가벼운 논란이 아닌데 네. 지금 뭐 워낙 의혹의 장관들 후보가 많다 보니까 정동영 장관 후보자가 3번이 될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네. 주진우의 픽에서는 지금 3번이 정동영 장관 후보자일 정도로 시기가 가볍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이거는 국민 세금이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의 이해 충돌이 생기는 부분은 예. 좀 더 눈높이 안 맞거든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돈을 뺏어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제 돈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부어가 돋네요. 아 예, 제 세금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원래 원고에서는 좀 뒤에 있었지만 주진우의 픽 인사 개편안 이게 지금 상당히 화제고 네. 좀 그렇지 않아도 뭐 장관 후보자들이 좀 거론됐으니까 그 그래픽을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나왔습니다. 저거 한번 해설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이 다 장관 후보자로 지금 거론됐는데 부처가 다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진우의 새로운 개각을 한 셈인데 네. 왜 저렇게 하셨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예. 아니 이제 제가 이제 그 현재 장관들의 문제점을 간단히 국민들이 좀 재밌게 아시라고 제가 만든 건데요. 그렇죠. 예, 예.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예. 제가 뭐 알지만 예. 왜 통일부 장관으로 추천을 드렸냐면 일반 국민들이 안 하는 걸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민통선 안에 있는 토지를 산 겁니다. 저게 이제 개인 개별적인 반론으로는 뭐 그 보수로 뭐 의뢰인의 보수로 받았다 뭐 그렇긴 하던데 어쨌든 본인이 산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원 어쨌든 의뢰인과의 관계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 건데 어쨌든 가격을 주고 샀으니까 그렇죠. 자기 돈 주고 산 거니까. 그게 뭔가 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내 예.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토지를 보유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뭐 민통선 토지 이런 것들은 사건에도 많이 등장해요. 보통 사건에도 보면은 그게 개발될 가능성이 없긴 하지만 개발되면 대박인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이죠. 네, 예. 네. 근데 이게 제가 그 외교부 장관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도로 투기를 하니까 그것도 도로를 산다는 것도 이상했는데 지금 세 번째 명단에서 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금 자리를 옮겨 있어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통선 안에 토지 살 정도면은 그리고 또 법도 그 부근을 개발하면은 뭔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개발 촉진 법안을 하나 냈는데 예, 예. 뭐 저 토지 때문에 꼭 냈다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어도 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죠. 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잘 투자하지 않는 부동산의 개발 어떤 차익을 보고 한 행위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렇게 접견 지역에 대해서 정세에 밝을 것 같으면 통일부 장관이 하는 건 낫지 않느냐. 북한 접경지의 최고 전문가라 통일부 장관. 네, 네. 한성숙 그 전 이분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데 네. 농림부 장관으로 옮겨 있어요. 근데 이분은 농지를 투기성으로 산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은 양평군 농지라는 게 사실 수도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들어설 수도 있고 수도권에 있는 농지들은 사실은 그 개발 차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기업인 네이버 사장을 하면서 동시에 상당한 거리에 있는 네이버는 그 분당에 있잖아요. 본사가. 그렇죠. 예. 근데 상당히 거리에 있는 양평군에 있는 550평 농지를 사면서 내가 직접 이거 농사 지을 거라고 해서 하니까
우리나라 토지에서 농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직접 농사지을 농민에게만 부여되는 거거든요. 경자 유전 원칙이 네. 있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민간에만 계셔 놓으니까 반칙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민간에 계셨던 분들이 좀 사실 반칙을 많이 해요. 공직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준이 낮아져 있고 예. 한선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저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집을 사서 이제 강남에 뭐 몇십억 하는 집을 사서 이제 부자니까요. 그거를 그 어머니랑 언니가 살게 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우리 국민 같으면 다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한 명이 부자 되면은 그 가족도 집 다 사주고 그러네요. 거기서 살면 그러네요. 되잖아요. 네. 임대를 안 받아도 되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허용해주면 증여세를 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안 내고 있다가 이번에 눈높이가 낮았다면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좀 눈높이가 낮으니까 농림부 장관으로 제가 농지에 잘 밝으니까 농지에 밝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현우 예우 장관은 한남동 도로 투자를 잘해서 10억 벌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네 도로도 잘 알고 토지도 잘 아는 아 거잖아요. 그러네요. 아 도로가 그러네요. 국토교통 딱이네요. 네. 그게 제가 웃겼던 게 한성석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그 농림부 장관으로 추천을 했더니 네. 그 댓글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나와요? 아니 배추로 그렇게 큰 돈을 번 그 배추도사가 계신데 농림부 장관으로 한성석은 부족하다. 김민석 총리가 농림부 장관을 겸임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농림부 장관 경쟁이 치열하네요.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정동영 통일부장 후보자는 진짜 그 태양광 빨대 꽂기의 전문가였으니까 여기 장관은 모르겠고 한전 사장을 해야 한전 사장. 네.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뭐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전 사장으로 제가 했고요. 정은경 그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배우자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인천에 의사하시는 분이 또 평창군에 그 농사 짓겠다고 1,600평을 그분도 샀는데 그랬더라고요. 그 당시가 평창이나 이런데 그 좀 부동산 붐이 일던 때예요. 예, 누가 예. 보더라도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이고 예. 또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하는데 자기는 코로나 관련된 손세정제 주식을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투자에 밝은 거고 나쁘게 보면은 투기성 거래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적절하지 않죠. 배우자가 그렇죠. 질병관리청장이라서 온갖 코로나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취득 가능한데 앞으로 코로나가 창궐할지 아닐지를 그걸 하는 제일 건데 잘하는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은 사람인데. 그걸 막아야 되는 사람인데 배우자는 코로나가 많이 퍼져야 돈을 돈 버는 버는데 그러네요. 손세정제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밝았다는 거를 좀 비꼬셔서 네. 금감원장 예, 그 테마주거든요. 코로나 테마주를 그렇게 잘 알면은 예. 그 테마주 관리 감독하는 금감원장을 해야지 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냐 뭐 이런 얘기였고요. 권홍월 보훈부 장관은 1인 5직업제 최초 실시와 커피만 마셔도 월급 받는 커피 임금제를 채택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추천을 하셨고 네, 이분은 뭐 너무 여러 군데서 월급 찌끔찌끔 받으셨으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은 도저히 장관은 못 시키시겠어요. 네, 저라면은 제가 아무리 장관 자리를 생각해도 안 돼서 너무 제자 논문을 복사 붙이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복사집 사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은경 네. 정은경 강선우 강선우 네. 강선우 여급 장관은 갈 자리가 없네요. 네, 저도 안 그래도 강선우 후보자를 제가 글 쓸 때 예.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거를 나오기 전에 썼어요. 예. 근데 저는 강선우 후보자도 도저히 공직에는 적합하지 않고 막 온갖 보좌진들한테 온갖 가사 일을 맡긴 거 아닙니까 쉽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그래서 가사 대행 업체 사장이나 그런 쪽을 공직이 아닌 곳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숙 강선우 두 분은 주진우의 픽에서도 도저히 공직은 추천이 안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저희가 뭐 강선호, 이진숙 두 분 얘기는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인사 눈높이가 너무 높다. 사실 조금 쓴웃음 내지는 아무리 정권 초라도 좀 너무 심하지 이게 않습니까? 뭔 얘기예요? 그 거기에 대해서 아첨도 적당히죠. 그러니까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네. 그런 표현이 거죠. 네. 이것도 좀 해설해 주세요. 제가 좀 피식 웃었어요 진짜. 예, 예. 아첨도 적당히 해야지. 제가 좀 아부와 아첨과 아양의 차이 혹시 아세요? 아부와 아첨. 그러니까 아부는 그래도 사실에 기반한 거예요. 오늘 진짜 뭐 이거 잘하셨습니다. 뭐 옷이 예쁘시네요. 네, 뭐 이렇게 하는 예, 거고 예. 아첨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아부를 아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양은
사실적시가 없어요. 뭐 잉앙 이러면서 아양 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선호 후보자가 뭐 이재명 당시 당대표 이부자리 봐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양에 가까운 행위거든요. 사실적시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걸 아첨으로 본 것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좀 첫 인사고 하니까 예. 이번 정부가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민들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보는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인사의 그 실무를 총괄하는 비서실장이 국민들이 지금 박수 쳐도 겸손하게 해야 될 판국에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이번 인사는 모든 정부의 첫 인사치고는 어떤 저도 인사청문 관련된 보좌도 해보고 인사검증 업무도 해봤지만 해보셨죠. 예. 이렇게 장관 후보자들을 한번 조각을 하는데 농지법 위반 의혹을 가진 후보자가 4명이나 되는 경우를 전 처음 봤어요. 네, 정동영 후보자 배우자도 있고 뭐 정은경, 한성숙 뭐 그렇게 그러네요. 있고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310몇 킬로에 있는 농지를 산 거거든요. 그러네요. 농지법 위반은 우리 그 국민의 어떤 감정선을 바로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고 논문 표절은 자주 나오는데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나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논문 표절 얘기가 그동안 여러 장관 후보자 역대 정권에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 제 기억으로는 이번 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가장 악성 같아요. 가장 악성이죠. 예, 또 예. 개수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그 김건희 여사 논문 가지고 민주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예. 거기 학위가 취소됐잖아요. 예. 그래서 잘못된 건 취소되는 건 좋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그 공직자로서 어떤 발언을 할 때는 잣대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전문가가 아니고 교수가 아니고 그걸 직업으로 하지 않는데도 예. 그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논문을 취소해 놓고 그러네요. 네, 그 주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거기다 이제 지금 부총리의 교육부 장관을 겸직해야 되는 아주 무거운 자리에 네. 교육총괄하는 책임자가 저렇게 대놓고 논문 표절했는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 논문에 그 오탈자 있다고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탈자 투성이에요. 그 자체로 자질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개각 인사에 내놓아서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 인사 눈높이의 눈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아부도 아니고 아첨이다. 나는 처음에는 예. 뭔가 좀 약간 풍자내지 비꼬아서 얘기하거나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발언자가 강훈식 비서실장이더라고요. 근데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 내각 인선이 눈이 너무 높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반대로 그럼 지금 그 대통령이 픽했다가 인사검증에 탈락된 사람도 도대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 주변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그룹이 있길래 예. 거기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훌륭하다고 내세운 사람들이 지금 이 리스트냐? 지금 이 그러니까. 리스트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고위공직자는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통솔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똑바르게 살았고 본인이 깨끗해야지 그것을 어떤 지적도 하고 밑에 부하 직원도 통솔할 수 있는 예. 거죠. 만약에 논문 표절한 교육부 장관이 막 그 총장들한테 논문 잘 관리하세요라고 하면 뒤에서 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인사가 그렇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예. 그 검증을 받다 보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괜찮은지 몰라도 국민 눈높이에는 전 한참 모자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했다는 거 본인 인정하고 반납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 논문 표절에 대해서 그렇게 좀 눈높이가 낮은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와도 사실 할 말이 없겠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당선됐을 때 인터뷰 안 해 하면서 기자들한테 갑질하는 거 생중계됐었거든요. 예. 언론에 갑질하던 그 습성이 남아 있으니 보좌진들한테 갑질하는 거에 대해 억울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주진우 의원께서는 넘버원 픽으로 무조건 낙마가 돼야 된다고 뽑으신 이진숙 교육부 장관의 의혹. 정말 불멸의 의혹이 까도 뭐 이 네. 표절 관련된 의혹은 계속 나오는데 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논란과 해명 그 그래픽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저거 좀 보면서 얘기를 하죠. 워낙 뭐 일단 저거 볼까요?
실질적 저자는 나다. 저 말 되나요? 저게 예. 이런 겁니다. 내가 제자 논문 때 열심히 많이 도왔기 때문에 예. 오히려 내가 거의 쓰다시피 하고 그 제자들은 거의 시중등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저자로 좀 등록해도 뭐 어때 이런 얘기거든요. 그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는 저 팩트도 아니라고 생각할 예, 뿐더러요. 제자의 단독 명의로 논문이 먼저 발표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논문을 똑같이 뺏긴 논문이 이진숙 후보자가 제일 저자, 논문 그 제자가 이제 제2 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보통은 그 당시에 그 행태로 보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자 보고 논문 쓰라고 해서 예. 제자 지도 교수로서 논문 좀 봐줬겠죠. 예. 예. 하지만 그 지도 교수로서 논문 받는 거는 그 교수로서 다 그 등록금 내고 다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공짜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그냥 지도 교수로서 막 그 논문을 지도해 줬다라고 해서 지도 교수가 거기 이름 올립니까?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게 제자 논문이 단독으로 발표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 얘기는 뭐냐면 제자 논문이 사실상 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살려고. 그렇게 되네요, 진짜. 이게 논문이라는 게 연구 성과 같은 거고 일종의 소유물이거든요. 예. 주인이 여러 명일 수가 없어요. 예. 논문을 혼자 썼으면 단독 저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 명이 나눠 썼으면 그 공동저자, 기여도에 그렇죠. 따라서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똑같은 논문이 한 명은 제자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논문은 그 공동 저자로 돼 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더 큰 지분을 가지는 공동 일저자로 돼 있어요. 네. 근데 나와서 지금 하는 건 실질적으로 내가 쓴 거야라 그러면 제자가 표절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내가 거예요. 지도한 제자가 사실은 내가 다 쓴 논문인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단독 발표된 것이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럼 제자가 그걸로 학위 땄으면 학위도 취소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저 말이 그런 맞다면? 거죠. 저는 이것도 어. 2차 가해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 제자들 시켜서 무슨 제자들 일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장도 비슷하게 냈더라고요. 예. 물론 제자가 논문 쓰는데 교수로서 지도해 주겠죠. 예. 근데 그러면 지금대로 따지면은 그럼 지도 교수는 이제는 모든 논문에 제일 저자로 올려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예, 말이 안 되고 예. 이게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기 토지가 하나 있는데 예. 여기를 A라는 단독 소유가 돼 있고 이중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쉽게 그러네요. 얘기하면 예. A, B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일단 여기 A란 제자하고 예, A랑 제자랑 둘이 공동 소유가 돼 있는데 지분이 훨씬 많은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럼 최초에 단독 소유로 발표됐던 그 등기부등본은 뭐냐는 거죠. 그 허위 문서가 되겠네요. 내지는 그 A란 제자 그 토지 원래 자기가 전체를 소유했다고 한 신고한 사람이 허위 신고를 해서 국가를 기망했다. 이를테면 그 비유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이 해명이 어떻게 살이 안 맞는다. 저는 사후적으로 지어낸 변명이라고 보는 예. 것이요. 논문이 제자 논문 석사 박사 하면서 제자가 썼을 거예요. 예. 쓰고 나서 논문 실적은 또 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또 제자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 해가지고 시키면 좀 미안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뭐 아카이빙 되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예. 논문을 막 여러 학회지나 이런데 중복 게재해도 예. 누가 그거를 잘 찾아서 검색해서 찾아서 이거를 비교해서 뭐 문제 삼고 이러던 때가 아니에요. 학회 이제 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예,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그냥 시키기 민망하니까 제자 보고 네가 그렇게 하고 하면은 또 교수랑 영광되게 같이 공동조사를 해줄게. 뭐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러니까 제자가 자기가 썼던 논문을 그대로 붙여놓고 어미 조사 이런 것만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오탈자가 나는 오탈자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갔다는 그게 거죠. 아니고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본인이 주도해서 했으면은 주도해서 본인이 직접 오탈자 내고 예? 예.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쪼개기 그 의혹 두 중복 게재 논문 쪼개기 중복 게재에 대해서도 하나는 제목이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 근래어 평가 연구고요. 하나는 조도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다른 말은 다 똑같고 불쾌 근래어하고 피로감 요것만 표현이 다른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둘 논문은 다른 논문이다. 불쾌 근래어하고 피로감은 다른 개념이다. 저는 이 해명을 듣고 아 이게 둘이 다른 논문이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할 국민이 과연 1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은요 차라리 사과하는 일만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정도가 지금 본인의 눈높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눈높이가
몇십 년 전에 있는 분이 지금 현재 2020년도에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눈높이가 너무 낮고 이 논문에서 불편한 점은 뭐냐면 이게 논문이 간단하더라고요. 예. 그 이렇게 조명 지금도 우리 조명 예, 봤잖아요. 예, 예. 조명이 너무 밝으면은 눈에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조명을 세게 쐈을 때 눈이 얼마나 피로감을 쉽게 느끼느냐 하는 이게 조명학계의 그런 연구를 한 건데 아, 실험 방법과 대상이 똑같아요. 근데 결론도 똑같은데 예. 중간에 표현만 달리 있는 겁니다. 예, 예. 불쾌감과 불쾌 클레어. 예. 근데 뭐 그게 논문은 독창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논문 쓸 바에는 논문 하나 쓰면 한 20개, 30개 그냥 자동 그렇겠네요. 생성되죠. 예. 실험 결과나 실험의 설계가 논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과 결과에 대한 해석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다른 논문이라 할 수 있으며 저 논문에서 가장 불편한 건 뭐냐면요. 제자 18명의 눈에 대고 실험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인체 실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인체 그것도. 실험이 죠 솔직히 누가 하고 싶어요. 예. 저도 가끔 사진 그 정치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찍으면은 조명 몇 번만 맞아도 맞아요. 눈이 저는 좀 눈이 안 좋은 편이라 좀 불편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좀 어떻게든 사진 좀 적게 찍으려고 해요. 예. 근데 그 젊은 학생들을 무슨 이건 연구윤리 의무 위반도 당연히 의무 위반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 동의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대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제가 뭐 학부모 동의까지 다 하고 모든 취지 다 설명하고 정말 제대로 했으면 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지금 없어요. 정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그 동의서도 그 논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류조차도 구비가 안 돼 있을 뿐더러 그 당시 동의가 그게 동의입니까?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총장 뭐 되신다 이런 교수님이 야 우리 실험 좀 하는데 너희 좀 실험 너희 눈에 좀 빛을 쏠 테니까 불쾌감을 지표로 한번 체크해 볼래? 하기 싫으니 혹시 누가 싫다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논문들을 누가 만약에 이게 우리가 실험을 하거나 뭘 할 때도 사실 비용을 내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모집을 해서 그분들의 전적인 자유로운 동의하에 그렇죠. 자발적 동의하에 내가 이런 좋은 실험을 하니 하고 대가는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그게 클리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 논문 그냥 돈 안 들이고 그냥 논문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제자들 눈을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아니 제약회사가 신약 만들면서 직원들한테 자 돌아가면서 신약이 이게 부작용인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 본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업 윤리를 완전히 내팽개치는 아 거죠. 이거 좋은 비유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진짜 저보다 비유의 달인이시기 아이고. 때문에 제약 그런 거죠. 제약회사가 예. 그 뭔가 환자 그 좀 실험할 분들을 자발적으로 모집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예. 그것도 엄청나게 윤리적으로 많은 동의 절차를 얻어야 되거든요. 맞죠. 예, 예. 정말 자발적인 동의여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혹시 좀 불편한 게 없나 싶어서 끊임없이 검사하고 예.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그게 다 그 임상 실험 같은 게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제약회사에 채용돼 있는 그러니까요. 신입 사원들한테 예. 야 우리 뭐 비용 안 들일 테니까 니네 좀 하자라고 하면 채용된 사람 잘릴까봐. 하게 되죠. 네. 아, 그런데 지금 이 청문회는 지금 제대로 주목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서류 자료 이런 거 거의 안 내고 오늘 강선우 장관 후보자 그리고 아마 모레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청문회가 제대로 맹탕으로 간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근데 자료 제출을 안 내는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납세 자료 이런 것들은 예. 기본적으로 다 내야 되는 자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의혹이 있을 때는 해명을 위한 자료는 최소한 내야 돼요. 어. 말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예, 거지 예,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뭐 배우자의 납세 내역 전부 다 뭐 20년치 다 보자 이건 안 되지만 배우자가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자 때도 제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는 배우자가 처갓집으로부터 현금 포함해서 한 2억 원 정도 받았잖아요. 네.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예,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5년 동안 받았으니까 탈세를 한 거잖아요. 예, 예. 탈세한 건 이미 자백을 한 거예요. 예. 그나마 탈세하고 뒤늦게 증여세를 본인 입으로 납부했다라고 하니 현금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납부했는지는 정확히 규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증여세 최근에 낸 증여세 납부 증명서 좀 내주세요 하는 게 과도한 얘기입니까?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국민을 대표해서 그거는 그걸 검증하지 않으면은 우리 나라 국가는 맡기는 것인데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건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야당 시절에 거대 의석을 가지고 폭주를 하는 거는 예. 야당이기 때문에
좀 그때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특검 탄핵 남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비판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당은 지금 허니문 기간이니까 본인들이 그 권력에 도취돼서 지금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국민들을 항상 같은 시선으로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바로 직전에 인사청문회 때 그 난리를 쳐놓고 예. 지금 와서는 정말 기존에 내던 것조차도 기존의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그 정부를 거듭할수록 국민 눈높이는 더 높아지고 자료는 더 내야 맞는 건데 그러네요. 기존에 내던 것들도 다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7대 인사검증 기준보다 훨씬 후퇴했고 그때 자료 제출보다 훨씬 내지 않으며 훨씬 낙마의 기준도 낮고 이준석 후보자 정도였으면 원래 국민에 대한 예의상 인사청문회 열면 안 돼요. 저는 인사청문회 끝나고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근데 그거를 지금 뒤늦게 조치하는 거는 다른 후보자들 좀 지키려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날씨도 더운데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으면 어디 뭐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 시켜달라고 했어요?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더 훌륭한 분 모셔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예. 의원들이 180명이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훌륭한 분은 없습니까? 다른 분들 오면 저희가 그 훌륭한 분 모셨는데도 발목 잡으면 저희가 비판받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랑곳하지 않는다? 저는 지지율에 도취되는 순간 급격히 그 국정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국 사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예. 정부 때 지지율 70% 넘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때 도취되지 않았다면 정권이 교체됐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뭐 지지율이 넉넉한데 뭐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조국 사태랑 다 비교됐어요. 제가 이제 그때 검찰에 있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지침 준 게 공정하게 채용 비리 있으면 무조건 세게 처벌하라고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저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권 존중하면서 채용 비리 수사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조국 사태 딱 터지고 나서 거짓말처럼 그 공문이랑 실적 취합이 아예 없어졌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채용 비리나 입시 비리가 있고 공정 얘기를 입에 올리기 민망해지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손해 보는 거죠. 채용 비리나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게 처벌을 해줘야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건데 그렇죠. 본인들이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리니까 아예 권력 기관이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 기관의 장관이나 기관장이 누가 가느냐가 이렇게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교육부 장관 이준석 후보자 되잖아요. 그러면 논문 표절에 대해서 제가 장담하는데 엄청 느슨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게 지금 당장은 어떤 눈에 보이는 국익 효과가 없을 것 같죠. 지금 AI 관련된 기술 누구 하나 천재적인 사람이 나와서 개발 한번 하면은 몇십조 몇백조를 버는 세상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청년들이 그거 밤새서 하다가 어느 하나 딱 터지면은 우리 그거 가지고 20년 30년 먹고 맞아요,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저 논문 연구 윤리를 저렇게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제자 논문을 요약한 거 가지고 연구비도 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으로 당위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낙마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으로 보신다. 네.